어쩔 수 없이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서울에 대한 개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아직도 1억대나 1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면 전세뿐만 아니라 빌라 가격이 좀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씩 오릅니다. 사상 최고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신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빌라가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특정 지역은 없어서 빌라를 못 삽니다, 지금. 그런 틈을 이용을 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다 뉴스부터 하나씩 좀 이어서 볼게요. 서울 무주택자 올린 사전청약. 사전청약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전청약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사전청약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제목은 서울 무주택자 올린 사전청약입니다. 왜 서울 무주택자들이 이 사전청약 때문에 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4,333명이랍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당첨된 사람은 650명입니다. 650명이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서울의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안정되진 않겠죠.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왜? 신혼희망타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수도권의 신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항목에서 해당 시도 거주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자, 1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이 1945가구입니다. 1945가구 중에 서울 당첨자는 8명. 남양주 진접 2지구에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439가구. 그 중에 8명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 분포를 보니까 사전청약이 100명이 당첨됐다면 경기도에서 65.8명이 당첨이 됐고요. 인천에서 19명이 당첨됐고 서울에서 15명이 당첨됐습니다. 사전청약의 주요 목적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잖아요. 이 15%의 당첨자로서 과연 당첨 인원이 과연 서울 주택 수요의 분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사전청약 하는 이유가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건데 서울 집값 안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전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이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3기 신도시도 안 돼. 사전청약에도 당첨이 안 돼. 1945가구가 당선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됐는데 서울에 8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상 서울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파트 대출도 안 나와.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대요.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2030이 패닉바잉에 빠져서 서울 빌라라도 사자라는 겁니다. 매매 건수가 8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 이 매매 건수가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을 보면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빨간색이 빌라고 파란색이 아파트인데요.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1월부터 8월까지 단 1개월도 아파트보다 빌라가 적게 팔린 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 건수가 빌라가 아파트의 매매 건수를 다 앞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도 28%, 이건 평균 매매 가격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100% 이상 최근 8개월 동안 오른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서울의 전세라든가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에 대한 개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과 동시에 많은 지역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막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지역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은 안 되고, 청약이 된다고 해도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들이 9억 이상 분양가가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재개발이 될 만한 빌라를 사서 내가 그래서 몸테크를 하자.
3, 4년, 4, 5년 혹은 6, 7년 이상 내가 살다 보면 여기가 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면 내가 그냥 몸테크해서 몸빵 해갖고 정말 서울의 대단지 새 아파트에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이라든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시장에 이제 많이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상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교 졸업반의 친구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한테 뭐 1억, 2억 정도 되는 재개발 예정지 물건을 이제 증여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겹치면서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겹치면서 빌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매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정말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새 아파트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력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근데 소액으로 좀 도전을 해보실 만한 분들한테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혹은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이런 지역들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묵혀두실 걸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재건축과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내가 한 10억 정도를 벌려면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1억만 투자해도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죠. 물론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재건축은 오래 안 걸리냐? 재건축도 10년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15년간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진짜 시장을 주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강북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원래 아파트는 3종에서밖에 못 짓는데 2종 주거지역,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 같은데도 지금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아직도 1억대나 1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향후에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큰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끼로 보니까 재개발 바람 만 잡고 사라지는 카톡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조심하셔야지 돼요. 부동산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어. 여기 뭐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들어갔어.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재개발 난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카톡방을 보여줍니다. 카톡방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추진이 만들어져서 지금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뭐 동의서 거뒀네 안 거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흥분을 하잖아. 진짜 여기 재개발 될래나 보다. 덜컥 계약을 했는데 집 빌라를 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카톡방이 없어져. 막 부동산을 쫓아갑니다. 아니 사장님 얘기 듣고 제가 이 빌라 샀잖아요. 여기 재개발 된다며요. 그때 나한테 카톡방 보여줬잖아요. 막 여기 사람들이 막 난리 친 거 동의서 걷는다고. 근데 그 카톡방이 지금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게 뭐 카톡방이 있다가 없어진 걸 저한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카톡방이 있었던 거 보셨잖아요. 이게 재개발 되는 줄 알았지. 언젠가 또 만들어지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개발이라고 무조건 믿고 사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 무슨 동 이렇게 딱 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인천의 A동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체 카카오방이 갑자기 폐쇄됐대요. 말이 추진위원일 뿐 그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카카오톡 대방을 없앴다는 겁니다. 남겨진 이들은 황당했다. 누군가 가짜로 추진위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막 이야기를 했고 그 인천의 특정한 지역에 물건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겠죠. 뭐 사람들이 먼저 찍어서 파는 걸 수도 있고 부동산이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 개인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빌라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거래가 싹 되고 나니까 그 추진위원회 카카오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B동과 C동도 노후빌라 밀집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B동의 경우 서울시에서 얼마 안 남은 노후빌라촌으로 꼽히지만 실제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기도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를 둘러싼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체 카톡방은 새로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고 있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동네도 선매수를 해놓고 호재를 흘린 다음에 매도에 성공하면 방이 사라지는 일이 최근에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찍었다 파는 거네 이건. 더 이상 소유주도 아니니 추진위원회 자격도 없다고 말하면 더 따질 말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니까 내 물건을 팔았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네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이 단축 카톡 영상에 나갈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쭉 빠져나오는 거죠. 집 판 사람들이. 그럼 더 따질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적극적인 모임 정도였으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 말을 믿고 빌라를 산 사람들은 좀 당황하긴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서울시의 이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바람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수도권도 지금 이런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도 이런 지역들이 있고, 추진위원회 단축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가격 띄우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개발 관련된 상품은 앞으로 10년 동안 영원한 테마죠. 1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요, 이렇게 단체 카톡방보다 추진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 오프라인 추진위 사무실에 있고, 그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진짜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점점 투자가 좀 힘들어지죠. 여러 가지로 뭐 규제도 규제인데 점점 이런 사람들을 좀 이용하는 이런 집단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성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